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렌마크 컨설팅에서 기업, 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성준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2년 반 전에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발견한 게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너무 잘해주시고 예의가 바르시다 보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 저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강의 중에도 멈추시고 그냥 손 들으시면서 그냥 쫙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쫙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쫙. 좋습니다. 제 이름이 존이니까 언제든지 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국가니까 한번 우리 같이 좀 인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별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 많이 하고는 귀찮으니까 눈인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3-4분 정도랑 눈 맞추시면서 눈인사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눈인사.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서로의 목소리를 살짝 들어볼게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실습을 조금씩 영어로 조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굿 애프터눈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한 4명 정도한테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면서 굿 애프터눈 정도 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굿 애프터눈입니다. 네, 굿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프나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좀 이렇게 제가 좀 배려하고 사려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솔직히 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형들 아시나요? 흑형이라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형들인데, 그 형들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딱 서 있고 뭔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형들이 인사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먹과 주먹을 맞대는데 그냥 맞대지 않습니다. 딱 맞대자면 이렇게 한다던가. 근데 그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먹을 맞대면서 요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한 4명 정도랑 피스펌프 하는데, 이 남자분들 꼭 귀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성심성의껏 피스펌프 하면서 요 하는 시간 무려 2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습니다. 이 파도 치는 물결 너무 좋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강의가 진행되는 건 거의 paired sharing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실습하고 또 서로 복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옆에 누가 안 앉아있으면 이런 느낌이죠. 자, 2명씩 짝지어서 얘기해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민망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두 분 좀 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분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여기 앉으신다, 좀 2명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리 좀 배치를. 아니면 네,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돌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Leading by Questio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Leading by Question. 하나, 둘, 셋. Leading by Question. 자, Leading by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강의는 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통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소통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공통된 곳을 바라본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질문 역시 우리가 더 소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좀 친해지고 좀 공통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법인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3가지의 S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모르는 사람 만났으니까 서로 모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S는 바로 secret입니다. 뭘 물어볼 거냐면,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제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질문만 쭉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누구 처음 만났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친하진 않은데 좋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겠죠. 가끔씩 이제 나쁜 얘기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실컷 욕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좋은 얘기는 그냥 스페셜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 질문은 조금 뻔뻔해야 됩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질문이냐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끌어내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제가 저의 좋은 점. 저희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단계는 공통된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공통점인데 우리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명씩 이제 질문을 쭉 세 개를 다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역할을 또 이제 바꿔볼 텐데 이거 그냥 해보세요 하면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 도와주실 분 한 분 제가 volunteer가 필요합니다. 혹시 도와줄 분 한 분 계세요? 앞에서 모델링 해줄?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앞에 나와주시고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 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솔님께서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뵀잖아요. 네, 제가 모르는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나만. I go to 중앙 University. so 이거를 오케이. 중앙대학교에 간다고 하셨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 혹시 한국어도 하시나요? 네. 네네. 제가 영어 여기까지만 한국어로 하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이제 하도록 여기까지만 한국어로 할게요. 제가 모르는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 다닙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인상이 굉장히 밝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3초 있다 대답하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바로 얘기해줘서 너무 좋고요. 자, 우리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한다는 점? 영어를 한다는 점. 좋네요. 질문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혹시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 들어보셨어요? 완전 좋아요. 저 세계 44등이었습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지금은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저에 대해서 좋은 점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정말 인상이 밝으시고요. 뭔가 그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 공통점을 하나 알려주세요. 우리 공통점은 빛나는 외모. 죄송합니다. 네,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분이랑 대화를 나누실 건데 우리 두 명 먼저 짝을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나랑 짝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 두 분 이런 식으로 짝 좀 지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너랑 나랑 짝이야. 자, 누구부터 질문을 시작하느냐?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명 중에서 눈썹이 더 짙은 사람이 누군지 먼저 찾아주세요. 눈썹이 누가 더 짙으신지. 네. 자, 저희는 오리지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수정 후, 업그레이드 후, 이제, 눈썹에 대해서. 자, 눈썹이 더 짙으신 분부터 질문을 할게요. 자, 질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두 번째, 저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저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 알려주세요. 마지막, 우리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 둘, 셋. 우리 공통점이 뭘까요? 자, 눈썹이 더 짙으신 분부터 질문을 해주시고요. 다 질문을 해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시작해 보시죠.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저의 좋은 점 하나 알려주세요. 네, 바꿔서. 저는 싱가포르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쁘시고 한국도 너무 예쁘시고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얘기 나눠주신 분께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방금 이 3S가 재밌긴 한데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또 부모님이 중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당연히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뭐 좀 써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부터 해야지. 그리고 기사님 왜 그 자격증에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드렸죠. 아, 기사님 사진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나오셨어요. 라고 딱 말씀드리니까 기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사진 아닌데. 당황하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혹시 똥주면 쪽 사셨어요? 하니까 똥주면 쪽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북경에 똥주면이라는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북경제 55 나왔습니다. 이 중국은요, 학교가 너무 많아서 학교 이름을 일일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경제 1고등학교부터 북경제 300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죠. 55번째로 제가 이제 설립된 학교를 졸업을 해서 저 55 나왔다 하니까 그 아저씨께서 나 55 중 30살 졸업생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선배님이시군요. 그래서 한창 얘기를 하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돈은 약 60위안이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00원 이제 택시 딱 드리는데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려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택시비 아직 받으셔야 되는데 한마디 하신 게 잊혀지가 않습니다. 나 후배한테 돈 안 받는다.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근데 제가 느꼈잖아요. 자,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태도. 하나, 둘, 셋. 태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200명이 앉아있는 컨퍼런스에서 그 메인 키노트 스피커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도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서로 좋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 또 모르는 부분들을 같이 explore, 탐험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보고 또 내 질문을 통해서 leading by question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바라보고자 하는 곳을 그 사람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매우 소통에서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감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형성하자 한번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감대를 형성하자. 자, 그런 태도를 우리가 조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요. 오늘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 얘기를 해볼 건데 질문에는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close-ended question이랑 open-ended question이에요. 자, 지금 그냥 이 얘기만 딱 들었을 때 오늘 저희가 물어본 제가 모르는 점 하나 알려주세요. 이거는 close-ended question일까요? open-ended question일까요? open-ended. 자, 왜 그러냐면 close-ended question은 결과적으로는 네, 아니요. 아니면 답변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단답형으로 딱 나오는 거를 close-ended question이라고 하고요. open-ended question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사고, 경험, 직관,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탐험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질문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close-ended question을 배울까요? 아니면 open-ended question을 배울까요? 당연히 open-ended죠. 자, open-ended question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유형 중에 사람의 두뇌 유형에 따른 질문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에다가 한번 채워놓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포맷 시스템입니다. 따라해볼게요. 포맷 시스템. 하나, 둘, 셋. 포맷 시스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About Learning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창립자이신 버니스 메카시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 질문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이 시스템은요. 뇌과학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뭐에 기반이 되어 있다요? 뇌과학. 하나, 둘, 셋. 뇌과학. 뇌과학 그러면 갑자기 또 강사님 처음에 좀 분위기 좋게 좀 나가더니 갑자기 또 무슨 뇌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주 쉽고 재밌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 심장. 심장은 어떤 기관이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심장. 피를 공급을 하고 보내주는 역할.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답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고회로를 어쩌고저쩌고 신호를 보내고 어쩌고 하시는데 이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뇌는 바로 학습하는 기관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축은요. 바로 습득축입니다. 영어로는 perceive라고 했어요. perceive. 그래서 인지하는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우리가 보면요. 그걸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는데 사람들마다 뭔가를 습득하는 선호도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서 습득하는 걸 더 선호한대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은
experience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direct experience, indirect experience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개념은 컨셉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몸으로 배우는 거고 이게 머리로 배우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새롭게 배울 때 몸으로 배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머리로 배우는 게 좋으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게요. 야, 몸이야 머리야? 물어보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몸인지 머리인지 한번 물어보시죠. 저도 머리는 어차피 기억 안 나요. 근데 몸은 기억하거든. 우리 데려온 사람이야. 자, 정리해 주시고요. 아, 자, 이 열정 대단합니다. 분명히 저는 질문이 몸이야, 머리야? 클로즈 엔드 퀘스천을 질문했는데, 뭐 몸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이 열정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몸으로 배우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거의 다예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머리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 계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에 압도해서 지금 손을 못 들고 있는 담당관님도 계시고요. 자,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걸 선호하는 사람 3명 정도, 나머지는 다 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습득하는데 둘 다 사용을 하죠. 둘 다 사용을 하지만, 얘를 통해서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경험을 통해 습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부족하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좀 개념으로 좀 읽어봐야겠다. 이러고 가긴 가지만, 금방 질려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은 사람은 한참 막 개념을 통해서 배우고, 뭐, 홈페이지도 읽어보고, 뭐, 논문도 봐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실제 인생에는, 실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지? 이러고 가서 경험도 좀 지적지적 거리지만, 또 금방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어디에 더 많이 머무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서든 개념을 통해서든 둘 다든 뭔가 배웠다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 단계가 바로 처리입니다. 영어로는 process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새롭게 이제 배웠으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뭐 굳이 한자를 쓰자면 체화시킨다고 하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뇌는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고민 그리고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고민은 reflect라고 저희가 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은 do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새롭게 배웠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저에게 reading by question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거 배운다면 바로 어디 가서 막 써먹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 이러면서 질문을 막 써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보고 고민해보고 제가 방금 나눠드린 엑설프트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행동해 나갈 것 같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행동이야? 고민이야? 물어보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정리해 주고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하는 쪽인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제 질문을 좀 리프레이즈 해볼게요. 옵션을 3개 드릴 겁니다. 하나는 나는 고민파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나는 확실히 행동파인 것 같아. 아니, 마지막인데 이거는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둘이 나인 것 같아.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고민파인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나는 확실히 행동파인 것 같아. 저를 포함해서 5분. 난 진짜 둘 다인 것 같아.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봐보니까, 습득과 처리축을 2개로 나눠서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유형이 나타나게 되죠. 자, 첫 번째 유형은 뭘까요? 뭔가 생각이나 뭔가 새롭게 배우고 행동하거나 소통할 때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고민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이 딱 잡히기 위해서 더 고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예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념을 잡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진단화 시켜봤는데, 오늘 진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이 진단이라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포맷의 신뢰도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그 신뢰도가 99.98%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새롭게 연구된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따라해볼게요. 인생 질문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인생 질문. 하나, 둘, 셋. 인생 질문. 각 유형별로 인생 질문이 있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실마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이나 실마리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분들은 새롭게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Why예요. 따라해볼게요. Why. 하나, 둘, 셋. Why. 근데 두 번째, 일단 질문부터 쭉 넘어가자면 두 번째는요.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는 뭔가 확실한 정보나 그런 연구 결과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딱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What? 뭐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 세 번째는요. 이 개념을 잡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무슨 고민할까요? 어떻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로 how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해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게 그냥 경험이 아니라 신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저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이래서 질문이 바로 if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우프나에서 같이 팀으로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더나 뭐 담당관님이나 뭐 상사가 야, 이번에 우리 3주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요. 이분들은 무슨 고민부터 할까요? 왜 해야 되지? 아니, 왜 해야 될지도 뭐 배경 설명이나 뭐 전후 상황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은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고민하고요. 이 사람들 무슨 고민할까요? 뭘 하라는 거지? 아니, 정확하게 뭘 하랄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냥 이거 한번 해봐 이러고 나선 이거 뭐야? 정보도 부족하고 뭐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정보가 더 주세요. 이 사람 무슨 고민할까요? 어쩌라는 거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원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그냥 회식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포맷 이론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뇌 유형을 한번 나누는 진단 프로그램인데 사람의 뇌가 습득하는 게 있고 처리하는 게 있다. 습득은 경험과 개념을 통해서 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 뭔가 새롭게 습득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방식은 고민이나 행동. 역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선호도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 질문이 바로 why, what, how, if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옆 사람에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이요, 뭔가를 배우고 복습을 안 하고 지나가죠. 1시간 후에 40% 정도를 까먹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복습 안 하고 1시간 지나가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실게요. 자, 잠시 후에 하나, 둘, 셋 외치면요. 빠르게 옆 사람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빠르게 설명해줘 한 사람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늦게 한 사람이 이 포맷 전체 이론을 옆 사람한테 싹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설명해줘. 네, 정리해주고요. 마무리해주고요. 자, 좋습니다. 방금 소개해준 분께 또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려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1, 2, 3, 4 유형 혹은 why, what, how, if 유형 중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게요. 너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1, 2, 3, 4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본인이 물어보는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맞아요. 잘 됐어요. 네, 정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시고요. 자, 손 한번 들을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Y 유형인 것 같아. 손 한번 들을까요? 오, 이거 반 정도가 좋습니다. 나는 What인 것 같다. 나 정보가 좀 필요하다. 책에 이런 거 좋다. 좋습니다. 두 분 같이 앉아 계시네요. 자, 나는 3유형인 것 같아. 일단 행동하고 보는 스타일.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좋네요. 자, 이쁜 것 같다. 나는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질문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질문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질문한다. 내 머릿속에 가장 좀 편안하게 떠오르는 질문은요. Why, what, how, if 중에서 나에게 맞는 유형의 질문일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질문을 받는 그 사람이 나랑 같은 유형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유형 사람들은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혹은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네 개의 질문법을 다 내가 숙지하고 있을까라는 그게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 1, 2, 3, 4 유형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교는 꼭 한국으로 가고 싶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미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중국에서 나오니까 대학은 왠지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좀 걱정하셨던 게 얘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맞춤법 아직도 다 틀리거든요, 제가요. 맞춤법 틀리지, 읽기도 느리지, 글도 잘 못 쓰지. 근데 얘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한테 과외를 붙여주셨어요. 한국어 과외를 그때 좀 잠깐 받았었는데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게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근데 왠지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사극인데 사랑 얘기예요. 전쟁 드라마인데 사랑 얘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 얘기인데 사랑에 빠졌더니 여동생이래요. 아니면 암이래요. 막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세계가. 아, 진짜 재밌구나.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대학에 언젠가 간다면 내가 좀 폼 잡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책 한 권 따이고 있으면은 여학생들 들으면서 이러겠지라는 엄청난 착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앉아있는데 남학생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게 너무 이쁜 여학생이 앉아있는 거죠. 그럼 남학생들은 어떻죠? 어떻죠? 스캔. 너무 감사해요. 돌직구 날려서. 굉장히 순수한 표정들을 짓고 계셨는데, 나만 쓰레기인가 싶었어요, 방금. 네, 우리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누가 이쁜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왼쪽에 이쁜 여학생이 앉아있는 거죠. 뭘 얘가 책을 읽고 있더라도 전 다 보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봤는데, 눈이 마주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눈이 마주치고, 왠지 여학생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슨 고민할까요? 왜 쳐다보지? 나 좋아하나? 나 좋은데 어떡하지?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하고 남자애가 다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여자애가 나는 눈 마주쳤는데 왜 쳐다볼까? 자, 우리 남학생들 어떤 생각 들죠? 어떤 얘기 들을까요? 욕 듣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남학생들에게 그런 건 안 먹히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엄청난 공감대. 이미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저 여학생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이분 왜 쳐다보지라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정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57, 58, 59, 60. 오케이. 여자애가 남자를 1분 동안 쳐다보는 이유. 네이버에 찾아볼까? 네이버에 딱 찾아봅니다. 답변 쫙 달려요. 누가 올릴까? 이런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정보. 정보 중요한 사람. 실제로 네이버 판통 이런 데 가면요. 시간별로 통계학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좋아하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분들에게 정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보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저 같은 유형인 거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대학생 때의 삶을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임수영 담당님이랑 16년째 지금 동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이랑 눈이 마주치면 바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 개념을 알고 싶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고민하죠? 이제 어떡하지?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거는 거죠. 저 혹시 너무 이쁘신데 나중에 식사라도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진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학생은 저에게 개념을 딱 잡아줍니다. 4글자로 미쳤나봐. 개념 딱 잡히는 거예요. 행동하고 나니까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새로운 경험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메롱 하면 어떨까? 좀 이상한데. 아니 만약에 내가 쿡지로 지나가면은 그럼 변태 취급받으니까 메롱으로 가자 이러고 진짜 메롱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자,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기 하나에 법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법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질문할 때
왜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background, context, 상황,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실제로 factual한 부분들, 사실관계, 통계, 숫자, 뭐 몇 명이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factual한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구현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요, 새로운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엮어서 생각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재밌는 게, 이 포맷에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 구조를 다 공략할 수 있는 질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이클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건 바로 내추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내추럴 사이클. 하나, 둘, 셋. 내추럴 사이클.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경험 혹은 어떤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사고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7년. 7년? 좋습니다. 아무도 못 맞추는데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네, 결혼 좀 됐죠. 좀 됐는데 사실 8년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드릴 예시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최소한 노력을 해볼게요. 저희 선배들, 한 결혼 15주년 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남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남편을 꼭 안아줍니다. 15주년 됐어요. 15년 됐는데 딱 안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 라고 합니다. 엄청난 남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남편은 무슨 생각할까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개념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럴지,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계속 생각해 보니까 개념을 딱 잡아요. 오늘 내가 뭔가 간과한 게 있어요. 까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결혼 15주년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하죠? 당연히 자연계에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행동을 옮깁니다. 장미 100송이를 사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내가 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와이프한테 딱 주는 순간 와이프는 어떻게 되죠? 아침에 웃던 와이프가 더 이상 웃질 않는 거예요. 뭔가 표정이 와락 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똑같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왜 이럴까? 고민하면서 뭘까? 알아보니까 여직원이 한 명 얘기합니다. 부장님 센스 없게 결혼 15주년 된 사람한테 꽃은 선물이 아니에요. 작고 반짝반짝거리는 선물의 부산물이다라고 개념을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행동을 옮깁니다. 평상시에 와이프가 얘기했던 작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팔찌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한 게 이 꽃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목숨을 걸고 아주머니에게 70송이를 환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면 좋아하겠지 하면서 딱 선물을 주는 순간, 팔찌를 주는 순간 와이프가 웃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었을까요? 의견이 분분한데 살짝 웃는 듯 하면서 뭔가 안 웃는 듯 하는 순간 남편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거구나 하면서 환불용수를 주는 순간 와이프가 활짝 웃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한 우리가 why, what, how, if 혹은 우리가 질문하는 그 대상자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떤 개념화를 시키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계획인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면 정말 탁월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Why, what, how, if를 질문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근데 여기 키워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포맷,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는 사실 그냥 질문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자기개발 차원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 여러분들 중에서 나 1유형인 것 같아 라고 손들은 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관계 그리고 의미라고 합니다. 1유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 숨은 나만의 그런 의미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정보와 체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의 그런 내부적인 다이내믹이 굉장히 안 좋으면 좀 속이 상할 수 있대요.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요, 어딘가 입사를 하고 조직에 들어갔는데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에 필요한 정보도 없어요. 그러면은 매우 속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실행과 성과입니다. 이 3유형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요, 뭔가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만들어내고요. 뭔가 앞으로 막 추진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3유형이고요. 자, 네 번째 유형은 바로 흥미와 창의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조직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 그리고 뭔가 흥미롭고 혁신적인 일들을 해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1, 2, 3, 4 유형이 다 있긴 한데 이쪽 유형 사람들, 이 4유형 사람들은 이것을 만든 버니스 메카시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의 융합형 인재다. 21세기에서 가장 좀 선호하는 인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꽂히죠? 꽂히면요, 뭐든지 잘해요. 꽂히면요, 막 관계도 잘해요. 꽂히죠? 막 공부하고 정보 모으고 체계 잡고 이래요. 꽂히면 막 실행하고 성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꽂히질 않아요. 그리고 꽂혀도 막 관계하고 정보 잡고 막 실행하기 전에 딴 데 또 꽂혀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해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예시를 적어봤습니다. why, what, how, if의 예시를 들어봤는데 질문의 결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why 질문은 기본적으로 이 현 사건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과거적인 부분들, 그 이유가 어떻게 됐고 배경 지식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why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에 why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why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why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why스러운 부분들을 질문하는 게 why 질문이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y 유형 질문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facts, summaries, definition, analysis, number 이런 부분들을 물긴 그런 유형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뭐 예시로 봤을 때 What are some of the factual evidences supporting this claim? 어떤 사람이 뭔가 키노트 스피커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질문을 드릴 때 그거를 조금 근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what 유형스러운 질문이겠죠. 자, how 같은 경우는요, feasibility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3유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실현 가능성 혹은 액션 스텝 아니면은 그런 리저치, 결과적인 부분들이나 성과적인 부분들을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how 유형의 질문이겠고요. if 질문 같은 경우는 가능성 그리고 혼합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새로운 방향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게 바로 if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이 why, what, how, if를 옆 사람이랑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의 이제 질문의 주제는 쉽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를 통해서 한번 이 why, what, how, if 질문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한테 이제 나의 취미를 설명을 해주고 그 취미에 대해서 why, what, how, if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포멀한 자리, 특히 이 레벨이 높은 리더십들 사이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뭔가 되게 포멀한 자리에서 질문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질문을 바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먼저 사전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되게 멋스럽고 아주 어른들의 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포멀한 자리에 가서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걸 바로 퀘스천을 브리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브리징 테크닉을 3개를 소개를 드리고 그것을 합쳐서 4가지의 질문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브리징 테크닉 3가지인데 자, 첫 번째 A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바로 acknowledg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acknowledge. 하나, 둘, 셋. acknowledge. 그냥 질문해줘서 고맙다. 질문을 해주셨군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해주는 게 바로 acknowledge고요. 빠르게 넘어간 두 번째는 ask입니다. 따라해볼까요? ask. 하나, 둘, 셋. ask.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 질문이 뭐예요? 뭐였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질문이 맞나요? 라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바로 adap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adapt. 하나, 둘, 셋. adapt.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저 강사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좀 곤란하거든요. 물론 제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곤란하니까 사실 이거 좀 전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 말씀드린 건 조금 그렇지만 혹시 제 키를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댑트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질문은 내가 공개하기 좀 어렵다. 대회비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 하는 것을 바로 어댑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A를 가지고 먼저 어댑트를 좀 해보세요. 영어로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at's your hobby?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댑트만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What's your hobby? 하는 순간 Oh, thank you for asking. 이러면은 그거는 뭐죠? Acknowledge. What's your hobby? 그래서 you mean at home or outside? 이렇게 되면은 ask가 되겠죠. What's your hobby? Why do you want to know that?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What's your hobby? 이러면서 it's very private. Can I tell you something else? 이러면은 아마 어댑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옆 사람한테 그냥 What's your hobby? 물어보고요. 세 가지 A 중에 하나로 어댑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냐면요. 머리가 더 기신 분께서 질문을 What's your hobby라고 해주시면 돼요. 준비 시작. What's your hobby? 좋습니다. 또 역할 바꿔주시고요. 하루 또 역할 바꿔주시고요. What do you want to know that? Are you stalking me? 자, 좋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어댑트를 방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합의를 먼저 들을게요. 합의만 들으신 다음에 그 합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why, what, how, if 질문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만드시는 동안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언클리어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먼저 옆 사람한테 허비가 뭔지를 지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What's your hobby? What is it? Learning new languages. 네, 좋습니다. 서로의 합의에 대해서 알았죠? 이제는 각자 개별적으로 시간을 드릴게요. 옆 사람의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why, what, how, if 퀘스천을 하나씩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다가 공란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My partner's hobby is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why, what, how, if 퀘스천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을 때 재밌는 게 앞에 제가 포스트잇을 하나씩 놔뒀을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why, what, how, if 질문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한 사람당 포스트잇 4장씩 먼저 좀 챙겨주세요. 네, 포스트잇 4장씩 챙겨주시고 그리고 글씨를 쓰실 때는 제가 또 여기다가 네임펜 하나씩 드렸거든요. 사인펜 하나씩 챙겨주세요. 네, 사인펜 하나씩 챙겨주시고 한 대씩 챙겨주시고 상관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 그 허비에 대한 질문을 4가지를 사용해 주세요. 자, 일단 질문을 각자 적어주시면 돼요. 옆 사람한테 할 질문을. So when you have free time, what do you do? Like at home? Because I play game all the time. Yeah, I play game. I watch 미국 drama, American dramas. I love talking with people. I love looking for good restaurants. 맛집. It's my favorite thing. 그런 거. That's hobby. So what's your hobby? Meeting friends also can be a hobby. Of course. Suda, right? Suda? Suda time? All right, so let's make questions first. Because you never can accomplish it in your life. Yeah, one question per type. One why question, one what question, one how question, and one if question. So your hobby is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질문을 옆 사람한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실 분은 가능하면은 이 브리지 퀘스천을 좀 해주시고 브리징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뭐하고 노냐?
질문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거. 뭐하고 노냐? 그러니까, 논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 굉장히 좀 이상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인포멀한 자리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브리징은 아주 포멀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입니다. 아주 어른스러운 테크닉이죠. 일단은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옆 사람한테 질문해 주시면서 브리징도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답변을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둘 중에서 새끼손가락이 더 기신 분께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누가 새끼손가락이 더 긴지 찾아주세요. 자, 그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Start asking the questions. Did you happen to have such a 네, 정리해 주고요. 시간 더 필요한 적 있으신가요?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why, what, how, if로 저희가 질문을 정리도 해보고 답변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느끼신 게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도 why, what, how, if로 하지만 우리의 사실은 스피치가 why, what, how, if로 돼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가 나오겠죠. 처음부터 만약에 why, what, how, if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다면 질문 역시 더 다채로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 질문에 대해서 내 질문도 좋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또 질문 역시 굉장히 빛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y, what, how, if 유형별로 질문의 포스트잇들을 제가 벽에다 붙여놓은 데다 한번 가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명으로 붙이는 거니까요. 그냥 이름 쓰셔도 안 쓰셔도 되겠고요. 네, 벽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나눠드렸어요. 스티커를 나눠드렸는데 한 사람당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why, what, how, if 4개잖아요. 한 사람당 총 표를 8개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제가 9개짜리로 잘라놓은 것도 있고 좀 더 크게 잘라놓은 것도 있는데 하나씩 좀 챙기셔서 각 유형 질문별로 2개씩 가장 이 유형 질문에 좀 부합한, 가장 relevant한 질문인 것 같아 라는 것에 투표를 2개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커도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쭉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유형별 질문, 이 질문이 가장 relevant한 것 같아 2개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건 하시면 안 돼요. Two per type. I just asked you how many, and then I stick like 4. 자, 좋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오늘 강의 종료 시간이 3시 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강사는 제 시간에 끝낸다고 합니다. 절대 늦게 끝내지 않는데요. 근데 인류 강사들은 한 5분 전에 끝낸대요. 근데 거기 또 초인류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10분 전에 끝내는데 제가 초인류로 만족할 리가 없죠. 전 글로벌 강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시 15분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Format Question Hall of Fame 한번 봐볼게요.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이 질문이 가장 이런 유형에 적합한 것 같아. 첫 번째, Why do you love to learn new languages?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What makes you want to listen to music? 이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요. 왜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의 모티브를 알려주는 거죠. What motivates you? 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 마찬가지로 What makes you want to listen to music? my own desire, my own motivation.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what 질문 한번 볼게요. Tell me the process of your exercise. 완벽한 what 질문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그리고 what kinds of languages have you learned? 한마디로 이 내용을 compartmentalize 한다고 하죠. 이 하나의 뭉뚱거린 내용을 몇 개로 좀 스페시픽하게 나누는 것 아주 훌륭한 what ques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hat are the benefits of having soccer as a hobby?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어펙트들을 얘기하는 것이 좋은 what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how 질문 볼게요. How do you feel after working out? 이라고 했어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how 질문은 if랑 약간 섞여져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o if you work out, how do you feel after that? 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how do you feel after working out? 한마디로 운동한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결과가 뭐예요? 라고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how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How do you know you are good at soccer? 자, 이건 굉장히 performance measurement 같은 느낌이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겠고요. 자, if 질문 볼게요. If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their foreign friends, how do you cope with that? 한마디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아, 이런 상황이 있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의 완벽한 if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if에 대한 이 가정, 이 circumstance를 얘기 안 해주면은 나의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보기가 어려운데, 아, 어렵다라는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질문하는 것 굉장히 if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If your girlfriend threatens you to break up unless you stop playing soccer, would you still play? 이거는 100점 만점에 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if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을 가정을 시켜서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밌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서 굉장히 좋은 if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해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무슨 얘기 나눴죠? 3S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의 유형, why, what, how, if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유형을 굳이 나눈 이유는 사람들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강점이 다르고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방식으로도 질문할 수 있을 때 더 큰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 한번 페이지 한번 또 넘겨볼까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기다가 loaded ques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loaded는요. 그 총을 그 장전한다고 하죠. 장전된 총을 이제 발사하는 그런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y, what, how, if는 커버리지를 넓히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조금 더 퍼널링하는 질문이라고 하죠.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내로 다운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시키는 굉장히 리딩하는 퀘스천 혹은 loaded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 구조인데 그것을 굳이 아주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lock question이 있습니다. clock question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Questions moving via what? Chronological order.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question을 만들어서요. 그 사람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혹은 현재,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상상하게끔 해서 우리의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제가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 조금 질문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Are there anything you want to do but have not done yet? 이라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익숙했던 게 아니라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한 번쯤 내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근데 아직까지는 도전 못해본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옆 사람한테 일단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e there anything you wanted to do but you never done? You haven't tried it?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하는 시간. 옆에 질문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서로의 답을 먼저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물어보시죠, 옆 사람한테.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답변만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2015년 12월 14일 날 예약해놨다가 무서워서 취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 자,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서 들어볼까요? 뭐 한번 해보. What did you want to try? Rap. Rap. Oh, let's go to 노래방 right now. Yeah. 좋습니다. 노래방 기계 있는데 준비 나중에 되나요? 자, 좋습니다. Next, what do you want to try? I want to try skydiving. Skydiving. Okay, great. Okay, next. What did you want to try before? Something that you haven't tried yet? I have to think. You have to think. Okay, that sounds good. 포맷에서 하면은 이쪽 분이셨던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물어봐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또 좋은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How about you? Next. Anything you wanted to try? Maybe dance.
댄스. 오, 노래방 플러스 댄스. 카라오케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우리 뒤에 스태프분들도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번지 점핑. 번지 점핑. 오케이, sounds good.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와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물 위에서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날아다니는 거. 아, 그 hover 하는 거예요, 혹시? water hoverboard. 오케이. 와우. Yeah, that's great. That's great. 요즘 그 상용화 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 anything you wanted to try?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팡팡, right? 디스코 팽팽, right? 그 좋은 DJ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미도 한번 가시는 걸로. 자, 다음은요? MT 월미도. 혼자 여행하기. 혼자 여행하기. 오, 좋습니다. 낭만스러워요. 좋아요. 저도 듣고 보니까 혼자요. 혼자 여행 가기. 같이 가는 거는 조금 뚜루뚜 좋습니다. 혼자 가는 건 불가능한 걸로. 자, 둘이 같이 월미도 가서 노래 부르면서 디스코 좋습니다. 네, 담당자님은요? 알프스에서 스키 타고 싶었어요. 알프스에서 스키 타기. 오, 좋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건데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저는 그 스위스 알프스 그 트레킹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스키 내고 트레킹 하다가 스키 타고 트레킹하는 걸로. 네, 그래서 노래방 보이면 노래하면서 춤추고. 좋습니다. 다음은요? 저는 그 스포츠 댄스 배우고 싶어요. 스포츠 댄스. 좋습니다. 배웠다고 하네요. 같이 하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럼 옆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질문 드릴 거냐면, What are your past, present, future efforts regarding that issue?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This is the kind of project we're trying to run. And we need your support. 라고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아주 완벽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완벽한 질문이 되겠죠? Okay, now that you're trying to start that, what are some of the past, present, future efforts that you've been doing or trying regarding that issue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이 사람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요. 미래의 액션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ast, present를 생각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future를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한테 질문해보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서로 질문해 주시죠.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너무나도 이 좋은 분위기에서 바로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globe question입니다. 근데 globe question은 questions moving via what? location. moves via location. 이 질문은요. 각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간적으로 나의 사고 확장을 한다면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사고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Where are some of the places you want to visit within 5 years? 5년 안에 몇 군데 정도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한 질문이라서 그냥 빠르게 한번 옆 사람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Bridge those questions and let's ask. Let's begin. What are some of the places you want to visit in 5 years? We stayed around. 네,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션은 clock question이고 두 번째는 globe question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triangle question이에요. triangle question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럴 때 혹은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을 다양한 방향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을 때, 다양한 관점의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질문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Can you tell me 3 things you liked or disliked about the TV show Produce 101? 제 개인적인 너무 큰 팬이라서 그냥 한번 사심을 넣어서 해봤습니다. IOI 짱. 자, 그래서 전 매회 투표했고요. 네, 당신의 손에게 투표하세요. 자, 질문 드릴게요. Can you tell me 3 things you liked or disliked about TV shows Produce 101? 자, 얘기할 때는 이번 거 얘기할 때는 제가 하나 연습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뭐 있냐면 Can you tell me 3 things you liked or disliked about TV show Produce 101이라고 제가 질문 드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답변할 때 조금 더 멋지게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이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유만 먼저 소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걔네들이 좋았던 걔네들이 아니구나. TV쇼 얘기하는 거죠. 프로듀스 101이 좋았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뻐서인데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유만 얘기를 하세요. 이유만 얘기하신 다음에 그 이유 플러스 내용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프로듀스 101이 좋았던 이유는 그 제작, 홍보, 그리고 출연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유만 세 가지를 땅땅땅 얘기하신 다음에 제작에서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런 거고 홍보에 있어서는 좋아했던 거 이유는 이유고 출연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좋았습니다 라고 한번 이번 답변하실 때는 조금 더 멋들어지게 주제만 땅땅땅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Can you tell me 3 things you liked or disliked about TV show Produce 101? 물어보시죠. Tell me, you want to start? Yeah. You tell me what you like. To watch TV shows. Can we change the topic? I didn't watch it. 네,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퀘스천 한번 넘어갈게요. 펜들럼 퀘스천인데 특히 사실 UN 모임이나 뭐 그런 폴리티컬한 모임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유용한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Questions moving via 뭐죠? extreme입니다. 양쪽의 둘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마지막 가운데의 의견을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드렸던 거는요. If there are two extreme opinions about stem cell cloning, what are they? And what would your personal opinion be?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스템셀 오피니언이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즘 좀 컨트로버셜한 그런 토픽 뭐가 있을까요? 컨트로버셜한 토픽. Artificial intelligence.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힙합이 컨트로버셜한. 이건 뭔가 진짜 이 안에 소울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니들이 힙합을 알아? 딱 이런 느낌. 니들이 힙합을 알아? 요즘 할머니들 힙합하고 막 여자들 나와서 힙합하고 니들 힙합을 알아? 딱 이런 느낌. 좋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상에서 가장 컨트로버셜한 문제는 우프나에서 나온 결과는 힙합. 자, 좋습니다. 스템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물어봐도 되고 힙합 물어보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인텐션이 확실한 거예요. 너 생각에 이쪽 완전 저쪽에 있는 아이디올러지나 생각이나 저쪽에 있는 그 오피니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양극을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뭐죠? 그걸 쭉 내로다운해서 What do you think? 라고 물어보는 되게 굉장히 좀 하이 레벨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게요. If there are two extreme opinions about something, what are they? And what would be your opinion? 라고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여기는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What do you think about cloning? 이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If there are two extreme opinions about Donald Trump. 정리해 주시고요. If you could. 자,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oom lens question인데요. 주제 보시면 Zoom lens question인데 questions moving via 뭐라고 돼 있죠? Changing perspectives. 자, 큰 그림, 중간 그림, 작은 그림. 혹은 개인적인 얘기, 지역적인 얘기, 글로벌한 얘기 이런 식으로 이 관점의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이는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예시 들어놓은 거는 What are some of the global, regional, and personal reasons we need to recycle? 자, 이거는 줌 렌즈가 줌 인 한 걸까요? 줌 아웃 한 걸까요? 줌 인 한 거죠. 큰 그림부터 점점 줌 인 시킨 로켓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줌 아웃 한다면 예를 들어서 What's your personal opinion? And what seems to be the Korean's opinion? And what's the Asian opinion?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leading by question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 건데 What are some of the global, regional, and personal reasons we need to recycle?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되겠을 수 있겠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 2분 정도 드려볼게요. 시작해 보시죠. Would you like to start? What are some of the global and regional and personal reasons we need to recycle?
We need what? Education. Education. Okay, education.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에 지금 8번에 있는 questions around personal stance랑 preference는 제가 그냥 팁으로 제가 그냥 적어온 건데요. 어떤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좀 더 그 사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사람에 대한 싱귤러하게 아주 깊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시계로 3시 20분인데 제가 지금 끝나면은 초일류 강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one word debriefing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돌아가시면서 이 2시간 동안 오늘 배운 이 leading by question이라는 내용,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하나가 탁 떠오르는지, 이 2시간은 이 단어로 어느 정도 좀 서머리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10초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을 한 단어로 마무리한다면, 정리해본다면 뭘까요? 자,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 단어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 힙합. 이해. 이해. 감사합니다. share. 네. communication. 관계. 관계. 네. 체계성. 나. 공감. bonding. benefit.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이 2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후딱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프나에서 하시는 모든 활동에 정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저는 또 한 명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패치 맺어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일어날 재밌는 일들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혹시 서현 쪽으로 놀러 오실 기회 있으면은 여기 계신 임시성 강사님께서 밥을 사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존성이라고 치면은 아마 임시성 강사님이랑 친구시면은 바로 찾으실 것 같고요. 네, 친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